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니어 팁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초가공식품과 파킨슨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라면, 햄버거, 과자, 탄산음료가 우리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5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매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단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파킨슨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이란? 먼저 파킨슨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주요 증상으로는 손떨림, 근육 경직,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 그리고 균형 감각 상실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 손떨림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파킨슨병의 초기 전조 증상들입니다. 렘수면 장애, 우울증, 후각 감퇴, 만성적인 신체 통증 등이 파킨슨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몇 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정의와 문제점. 그렇다면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초가공식품이란? 먼저 초가공식품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초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에서 방부제, 인공감미료,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말해요. 이런 음식들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문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초가공식품들이 장 건강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켜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초가공식품은 원래 식품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공육, 햄, 소시지, 핫도그, 과자류, 감자칩, 사탕, 음료,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인스턴트 식품, 냉동 피자, 라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식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방부제, 착색료, 향료, 감미료 등 수십 가지 화학 첨가물이 사용됩니다. 둘째, 높은 나트륨, 당분, 트랜스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영양소는 부족하지만 칼로리는 높습니다. 넷째, 먹기 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초가공식품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늘어난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의 초가공식품 섭취량을 살펴보면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1인 가구일수록 초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 분석 1000-1700.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최신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초가공식품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을 규칙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2.5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에 11인분 이상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3인분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파킨슨병 초기 전조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1인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라면 1개, 햄버거 1개, 과자 1봉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인분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라면과 김밥, 간식으로 과자와 음료수, 저녁에 치킨과 맥주를 먹는다면 쉽게 넘을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초가공식품, 당류가 많이 들어간 식품들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탕, 초콜릿, 달콤한 음료수 등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최대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년간 추적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초가공식품 섭취와 파킨슨병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문제를 완전히 입증한 것은, 즉 초가공식품이 파킨슨병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자가 방식으로 식이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정확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먹은 음식을 정확히 기억하고 보고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런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메커니즘 1700-2200. 그렇다면 초가공식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경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 반응입니다.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과 높은 나트륨, 당분 함량이 체내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뇌까지 전달되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들이 염증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초가공식품은 항산화 성분은 부족하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성분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뇌 축의 교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결국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 장애입니다. 초가공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패턴을,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소 불균형입니다. 초가공식품으로 배를 채우다 보면 상대적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의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들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 건강을 해치고 결국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법 초가공식품 줄이기. 그렇다면 파킨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에요. 자연식 위주 식단, 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현미, 퀴노아 등 건강한 지방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챙겨 먹어요. 가공육 대신 닭, 가슴살, 생선 같은 자연 상태의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줄이면 파킨슨병 위험을 23배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염증도 줄어들고 뇌 신경세포도 보호받는 거죠. 예방 전략과 실천 방법 2200-2730.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방 전략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파킨슨병의 초기 전조 증상과 발병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쁘시다면 주말에 미리 몇 끼분을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가공도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햄 대신 삶은 닭 가슴살, 과자 대신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성분이 간단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간편식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등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네 번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황입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뇌를, 이런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초가공식품을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실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라면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 주에는 과자 섭취량을 줄이는 식으로요. 또한 대체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나 허브티를 준비해 두세요. 마무리 및 당부사항. 오늘 긴 시간 동안 초가공식품과 파킨슨병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파킨슨병 위험이 2.5배에서 3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초가공식품은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과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초가공식품이 제일 위험한가요? 사탕, 가공육, 과자류가 특히 위험도가 높아요.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핵심이죠. 오늘 초가공식품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가공육, 과자,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은 파킨슨병 위험을 최대 5060%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섭취를 줄이면 그만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도 있어요. 식습관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뇌, 건강한 몸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